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머지않아 맞이하게 될 나이 많은 뒤 시절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은 보통 80에서 85즈음까지 사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80을 넘어서면서부터 몸이 갑자기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주 몸이 안 좋아지고 팔에 힘이 떨어져서 작은 물건도 들기 힘들고 텔레비전 조정기조차 잡기 어려울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늙음과 아픔의 거대한 파도가 갑자기 밀려오는 느낌이 들죠. 이때 뒤늦게 내가 좀 더 일찍 몸을 돌봤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해봐도 이미 80 넘은 몸은 아무리 신경 써도 회복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60즈음, 늦어도 70 무렵부터 몸 돌봄을 소홀히 하면 늙어가는 뒤 시절이 정말 괴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60 이후 다가올 날들을 제대로 누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늙어가는 뒤 시절의 삶의 흐름을 바꾸는 큰 갈래들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살림살이에 대한 생각이 중요해요. 일 마친 뒤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어지니까 모아둔 돈이나 집 같은 걸 활용해야 하잖아요. 집을 담보 삼아 매달 돈을 받는 방안을 고민해 본 분도 있을 텐데 막상 내 재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죠. 아이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모은 걸 다 쓰고 남기는 건 없어도 괜찮다고 결정해버리면 내가 쌓아온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열매를 남김없이 다 먹고 씨조차 남기지 않는 것처럼 단지 손에 쥐고만 있기보다 직접 즐기면서 쓰는 쪽도 생각해 볼 만해요. 평생 애써 모았으니 살아있는 동안 실컷 써볼 자격이 있는 거죠. 물론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혹시 다 쓰기도 전에 빨리 떠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괜히 돈 쓰기를 주저하게 되죠. 하지만 쓰는 게 낭비가 아니라 내 삶을 끝까지 살뜰하게 누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삶은 그냥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쓰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자식에게 큰돈을 남기고 싶은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적당히 아끼면서도 알뜰히 살면 많은 분들이 끝까지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세대에 무언가 잔뜩 남기는 것보다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 게 무엇보다 내게 큰 선물입니다. 아직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지금을 마음껏 누려보자고요. 남길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맙시다. 내 살림살이는 내 삶을 여유롭게 하려고 있는 거지 나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을 잘 써서 마지막까지 마음껏 누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늙어가는 뒤 시절의 삶을 크게 바꾸는 또 하나는 남과 나를 견주지 않는 태도예요. 다른 사람이랑 자꾸 비교하는 건 괜히 스스로를 더 괴롭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60이 가까워지는 나이면 저 사람은 집도 큰 거 샀다는데 난 내 삶에서 뭘 이룬 거지 같은 생각이 슬슬 들 때가 있거든요. 또 연금이 넉넉한 일을 골랐어야 했는데 난 연금이 적은데 어떻게 살아가지 하고 걱정하기도 하죠. 그러면 내 힘없음만 느껴지고 사회나 주위 제도에도 불만만 쌓이게 돼요. 그러다 지른 걸 어떻게든 메우겠다고 무모한 돈 굴리기나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수명이 늘었다고 해도 50를 지나면 예전처럼 무턱대고 도전을 했다가 망해도 다시 회복할 시간은 많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다가 나이가 들수록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깜빡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나도 똑같이 잘 돼야 할 것 같고 늦기 전에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진짜로 간직하고 있는 가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돈이든 몸의 튼튼함이든 식구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되 무리한 모험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남과 견줘봤자 얻는 건 시샘과 허탈 뿐이에요. 내가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지금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걸 지키며 사는 게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집이 크지 않아도, 연금이 많지 않아도, 그래도 아프지 않고 함께할 식구가 있고, 나름대로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소중하잖아요. 지금 내 자리를 고맙게 여기고 갖고 있는 걸 아끼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참된 길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친구가 없으면 어쩌나 외롭진 않을까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외로운 걸 견디지 못해서 늘 누군가와 어울리고 사람들과 이어져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깊지도 않은 관계로 둘러싸여 있으면 마음은 여전히 텅 빈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 곁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이럴 때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모임을 찾아다니면 외로움이 채워질까 싶지만 그게 오히려 외로운 마음을 더 크게 키울 수도 있어요. 반대로 혼자 있는 차분한 시간을 즐길 줄 알고 스스로를 차근차근 돌아볼 수 있게 되면 외롭다는 속삭임도 점점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이미 내게 필요한 게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채워진 느낌이 슬픔을 덜고 스스로를 더 소중하게 보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생각에 휘둘리지 않으니 더 온전한 나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죠. 스카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모습의 본보기였어요. 그분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는데도 혼자라고 해서 무조건 외톨이가 되진 않았어요. 깊은 관계를 애써 만들려고 하기보다 스카시는 느슨하면서도 가벼운 연결들을 유지했어요. 자주 가는 밥집 주방장이나 다니던 운동터에 도와주는 분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죠. 이 사람들과는 아주 깊이 얽힌 사이가 아니었지만 적절한 거리감을 두는 게 오히려 마음에 큰 버팀목이 됐어요. 덕분에 스카시는 큰 상실감을 안고도 외롭거나 소외되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꼭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그 일입니다. 바쁜 일이 없어도 가끔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며 반려동물을 돌보거나 등교하는 아이들을 구경하거나 이웃과 가볍게 눈인사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이런 자잘한 연결이 우리를 세상과 이어주고 매일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 마음속 허기를 메우려고 의미 없는 관계를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을 귀히 여기고 스스로를 마주하는 법을 익혀봅시다. 안쪽 마음이 고요해지면 혼자 살아도 더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과하게 매달리지 않아야 부모와 자식이 둘 다 편안해질 수 있다는 점도 꼭 얘기하고 싶어요. 농담 삼아 아이가 부모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3가지 모습이라는 웃음 이야기가 있죠. 부모가 돈은 많은데 자식에게는 안 준다고 하면 자식에게 미움받아 외롭게 죽는다. 조금씩 돈을 줘도 아이가 계속 조르는 바람에 괴로워서 죽는다. 다 주면 주는 대로 부모가 가난해져서 힘겹게 죽는다는 거예요. 우습지만 실제로 살림살이를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부모 자식 모두에게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재산에 대한 집착이나 자식에게 뭔가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서로를 괴롭히는 짐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 나는 물려줄 게 없다고 일찍부터 밝히고 아이도 부모의 살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게 하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이롭습니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의 재산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자기 삶과 돈 관리를 배울 수 있죠. 어버이가 자식에게 참으로 줄 수 있는 건 큰 돈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서 살아갈 힘과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을 혼인시키고 집을 마련해주고 혼인 뒤에도 계속 돈을 대주는 건 때로는 참된 사랑이 아니라 아이가 독립 못하게 막는 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 부모가 가진 돈이 다 떨어지고 몸까지 약해지면 그 무거운 돌봄을 자식이 부담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나 다 주고 챙겨줬는데 하면서 부모는 섭섭함과 배신감을 느낄 수 있죠. 결국 돈도 잃고 몸도 약해지고 자식과 사이도 나빠져서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언제까지 경제적으로 돕겠다 하는 기한을 딱 정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 공부를 끝낼 때까지만이나 혼인하기 전까지만 돕는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거죠. 그리고 그 뒤는 아이가 자기 살림을 스스로 꾸릴 수 있도록 마음먹게 하는 게 좋아요. 또 부모가 살림을 한꺼번에 아이에게 넘기기보다 해마다 혹은 달마다 조금씩만 건네주는 방식도 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도 끝까지 스스로를 건사하며 살 수 있고 자식도 매달 받는 도움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자기 돈도 잘 다룰 수 있게 돼요.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건 거창한 살림살이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고 독립할 줄 아는 태도라는 생각이에요. 과한 보호는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살림 남기기에 얽매이지 말고 자식에게 책임감 있게 사는 법을 알려주면서 나도 늙어서 쓸 돈 흐름을 확실히 챙겨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부모도 끝까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아이도 자신만의 힘을 키우고 살아갈 수 있죠.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갈래는 살 빼는 데 집착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순쯤은 몸을 튼튼히 하기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년 즈음에는 당뇨나 비만 같은 몸속 문제를 조심해야 하는데 예순을 넘기고 일흔, 여든으로 가면 무엇보다 근육을 지키는 게 시급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데 이걸 그대로 두면 몸 전체가 크게 약해지고 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줄어서 영양을 못 채우는 분들이 늘어요. 그러면 몸에 필요한 기운을 못 채워서 근육도 빠지고 더 약해지죠. 젊었을 때는 살 좀 빼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순이나 일흔, 여든쯤부터는 몸 기운이 부족해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더 걷기 힘들어지고 일상에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를 돌볼 힘을 잃게 되죠. 하지만 예순부터 내 생각과 행동을 조금씩 잘 잡아가면 아흔이 돼도 가고 싶은 곳 마음껏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스스로 움직이며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선 내 몸을 챙기는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해요. 젊어서 몸속 문제를 피하려고 살 빼기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기운이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 근육을 지키는데 더 신경 쓰자는 거예요. 몸무게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움직임도 자유롭고 뒤 시절에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으니까요. 내 다리에 근육이 충분한지 쉽게 점검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양손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종아리 둘레 중 가장 굵은 곳에 둘러보세요. 손가락 끝이 닿지 않을 정도로 종아리가 굵으면 아직 근력이 괜찮은 편이고 손가락이 맞닿거나 겹치면 근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순을 넘으면 다리와 허리가 탄탄한 게 정말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리는 단지 걸어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자립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바탕이기도 하니까요. 내 다리가 튼튼하면 누구 도움 없이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하루하루를 자신감 있게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잘 가꾸려면 꾸준히 다리 운동을 해줘야 해요. 복잡하고 힘겨운 운동이 아니라도 그저 걷거나 가벼운 움직임만 지속해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매일 먹는 밥에 단백질 거리를 충분히 챙기는 게 좋아요. 이게 근육을 자라게 하고 몸을 다시 추스를 힘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순부터는 몸이 병에 안 걸리는 것만이 아니라 근육과 움직임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꼭 알아두셔야 해요. 오래 살아도 내 발로 걸으며 즐겁게 지내려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골고루 먹고 스스로 몸 돌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늙은 뒤 시절은 그저 몸이 약해지고 활기가 떨어지는 쇠퇴기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늙어갈수록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때일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의 절반을 넘었고 자식도 커서 자기 길을 가고
사회적 짐이나 바쁜 일자리에서 하나둘 물러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은 온갖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덕분에 이제는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에 딱 맞출 필요가 없고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걸 찾아갈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어요. 이런 때는 사소한 것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편안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해요. 이 시기를 맘껏 누리려면 웃음거리를 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실수를 하거나 어긋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기분 상하고 속앓이만 할 게 아니라 웃어넘기는 여유를 길러보는 거죠. 내 마음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멋진 태도예요. 주변에서 함께 웃어주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이런 웃음이 삶을 더 긍정적으로 보도록 도와주고 불필요한 근심과 걱정을 덜어줍니다. 거기다 다른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도 꼭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실패를 겪기도 하고요. 그럴 때 허물과 잘못을 언제까지나 붙들고 있으면 결국 내 마음만 더 괴로워집니다. 그러니 잘못한 사람을 너그럽게 바라보고 과거의 내 잘못도 그만 묶어두지 않고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래야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평온해지거든요. 결국 기쁨이란 게 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을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때론 그게 그냥 사소한 순간에 찾아오는 작고 잔잔한 즐거움일 수도 있고 작은 웃음이나 용서와 놓아줌 속에서 느끼는 맑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괜히 행복을 찾겠다고 너무 복잡하게 엮이지 말고 작고 소소한 기쁨을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잔잔하게 살아가면 돼요. 놓을 건 놓고 실수는 웃어넘기고 매 순간 고마운 마음을 가져보면 기쁨은 어느새 저절로 그리고 온전하게 스며들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아서 뭔가 해보고 싶은 의욕이 솟는다면 댓글로 1이라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이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